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한국 사부님의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지금 현재 원숭이이지만 점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원숭이 1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220개 영상을 걸쳐가지고 맨날 제 얼굴만 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 배조이님이 지금 열심히 죽어라 지금 요즘 주식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요번에 이제 자산 배분 전략도 하나 만드시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주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독일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그 사부님하고 같은 이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연락이 책을 읽고 너무 책 내용이 좋아서 연락을 어떻게 드리고 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투자를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반, 뭐 2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갖고 있던 궁금증 이런 것도 여쭤보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쭙고 이렇게 하던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사부님이 그 자산 배분부터 정확히 제대로 시작해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과제를 주셔서 그거에 대한 과제를 한번 해봤죠. 네. 네, 그러면은 주식을 하신 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예, 그리고 어떤 거를 공부하시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1.5년,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때 이제 코인? 가상화폐 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남들이 뭐 몇십억을 벌었다는 그거 얘기를 듣고 나라고 빠질 소녀라고 해서 이제 뭐 그 뭐랄까요? 그 전형적인 그 개미들이 막 가자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도 그래 나도 한번 가자 그러고서 이제 아, 시작을 그래서 17년 12월에 딱 시작하셨군요. 그쵸. 제가 알기로 1월 4일이 피크였는데요, 그죠? 그쵸. 네, 저거 하는 네.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어카운트 자체도 만들어지는 게 정말 막 일주일, 막 2주일 걸렸는데 어카운트 뭐 완성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아카운트 못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네, 계좌 같은 거. 예. 로그인도 안 되고 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한 12월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네. 가지 뭐 인증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 이제 결국에 들어간 건 한 12월 막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 정도에서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죠. 이제 나는 돈을 벌 거야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한 번도 투자라는 거를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했지. 그죠. 예. 네.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제 자산을 축적을 하셨는데 그쵸. 투자는 별로 신경 안 쓰신 거죠. 그죠. 그쵸. 네, 좀 네. 바보 같았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하는데 여기 원숭이 그림이 있군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나는 뭐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어차피 뭐 후회는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를 네. 시작해서 그때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제 주변에도 이제 그 가상화폐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희 옆집에 어떤 그 독일인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쵸. 역시 할머니들이 시작하면 그게 끝인 거죠. 그죠. 네, 네. 그 할머니가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그죠. 그 할머니도 강아지를 키우죠. 그래서 강아지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저한테 내가 지금 코인을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일본하고 한국에 지사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지사장 얘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머니들까지 할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이렇게 그냥 그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네. 무튼 어떻게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할머니도 막 저한테 막 지금 뭐 리플은 어떻고 뭐 이서리움은 어떻고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뭐 제일 들은 거로는 뭐 송금 속도가 빠른 거 뭐 이서리움 어떻게 그죠.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리플이 막 뭔가 좋아 보여서 리플을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정확히 얼마 가지고 있다 제가 80% 깨졌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좀 얼마 되지 않아서 80%가 쭉 깨졌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나름 이성적인 원숭이였기 때문에 많은 라고 돈을 생각하시는 주지 거죠? 네, 네. 오케이. 네. 네. 그 많은 돈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80%를 깨주면서 일단은 갖고는 있자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왜냐면 그때는 손절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오르겠지라고 해서 근데 잘 안 올렸군요, 얘가. 결국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사서 80% 이상 깨져갖고 손절을 한 게 올해 한두 달 전에 손절했을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리플이 그러니까 200 얼마 계속 다니다가 네. 4,800까지 쫙 올라갔다가 네. 지금 다시 또 200원 얼마잖아요. 네. 300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네, 거예요. 네. 어쨌든 그죠. 저는 그냥 지금 1년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뭐 네. 80% 일단 깨져서 좀 뭐 복구도 못했어요. 어쨌든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나름 그래도 이제 난 똑똑한 원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적게 투자했으니까. 그죠? 그쵸. 적게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역시 나는 오케이. 네. 소심하고 네. 똑똑한 그 다음에 원숭이니까. 무슨 뭐 주식 리딩방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이제. 네, 그렇죠. 그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뭐라 해야지 제가 좀 이렇게 영마가 강해서 뭐 독일도 있었지만 그 전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있으면서 네.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한국 주식 같은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은 계좌가 없으신 거죠, 그죠? 그쵸. 직거사에서.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국 주식을 거래하려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뭐 인증받아야 되는 그쵸. 것도 많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제 또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자라고 하고서 근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막 뭐 알아보다가 어떤 분이 딱 그분이 이렇게 뭐 카톡방을 만들어서 네. 그 어떤 주식을 픽을 해주시고 자기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5분 전에 정보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군요. 이제 따단 이런 거,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뭐냐 그걸 찍어주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얘기해 주겠대요. 그래서 같이 파는 거예요. 팔 때 알려줘요, 근데? 팔 때도 같이 오케이. 알려줘요. 예. 자기 얼마에 나올 거라고. 돈이 됐네요. 응. 그분이 그리스의 금광이 있는 금광 주식을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보물선 없어요? 응. 네? 보물선. 네, 그쪽 주식을 오케이. 네, 네. 해주셔갖고 네. 근데 그분이 돈 있는 대로 거기 다 넣으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그거는 왜냐면 그분이 금강 주식 빼고는 또 이렇게 수익이 또 괜찮았어요 그동안 또. 네. 그래서 이분은 믿을만한 분이야 정말 그래서 훌륭하신 금광, 분이야. 예, 그렇죠. 금광 하자 그리고 했는데, 한 예. 2만 유로 정도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한 반 토막 나고 뭐 이래서 어쨌든 네, 그쵸.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예. 이것도 아, 이제 예.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반토막 난 부분을 오일 관련한 주식에서 이렇게 채워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본전은 갔나 보네요. 그래서. 본전은 네, 갔어요. 네. 오케이. 본전은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남의 말 듣고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셨군요. 이렇게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공부하자고. 직접 네, 네. 공부하자라고 해서 근데 아직 직접 공부하기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그 주변에 또 그 미국 주식에 같이 관심 있는 분이 저한테 온라인 강의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50만 원짜리를. 그게 이건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50만 원짜리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오케이 그러면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네. 들었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어떤 강의 내용인지 보여드렸죠. 그래도 참고 사이트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 그죠? 참고 네, 네. 사이트를 많이 구도 알려주는. 포커스 뭐 등등, 그죠? 네, 네. 포커스 없었어요. 거기. 심지어 거기 없었어요? 네, 거기 없었어요. 이런.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오케이. 제가 막 여러 가지 본 건데 네, 어쨌든 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네. 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지. 자기가 진짜 책을 열기까지는 거의 한 1년 반이 걸렸으니까요. 네. 올해 5월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이 투자는 지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좀 책을 읽자라고 해서 올해 한 5월 6월 정도부터면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재무제표 책.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으셨던 거죠. 5월부터. 그쵸. 네. 뭐 만들려고도 노력을 했고요. 그쵸, 그래서 뭐 네. 투자 관련해서 서적도 좀 읽고 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읽고 나서 좋은 내용 있으면 이제 서머리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나는 가치 투자자를 이제 그 버핏 그쵸, 할아버지가 네. 가신 저도 다 길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쵸. 다 그런 거죠, 뭐. 네. 가장 잘하는 놈을 따라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미국 주식은 또 뭐 SEC라고 증권 뭐 거래 그쵸. 원서인가? 그래서 뭐 10K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 나한테 비싼 거죠. 그럼요. 네네. 예. 얼마나 폼나요, 막 10K 막 이렇게 저 막 10K, 10Q, 읽고, 예, 하면서, 예, 그렇죠. 모닝스타라는 데서 이제 재무제표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도대체 가치 분석을 하는데 뭐 경제적 해자 같은 것도 보라고 하고 근데 제가 해자를 어떻게 봐요? 그거서 뭐 경영진을 평가하는 제가 경영진을 어떻게 평가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쵸.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막 과연 내가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예전에 제가 그 5, 6월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선생님 그 사부님 책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그래서 그쵸? 예. 이거 다시 꺼내 들고 이제 유학을 해가면서 읽었죠. 왜냐면 그때는 읽으면서 되게 좋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 나는 버핏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그쵸. 했기 때문에 그래도 버핏을 빨리 접으셨네요. 저는 몇 년 걸렸는데 버핏을 접을 때까지. 네. 포기가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좀 오래 공부했어요. 근데 정말요? 이게 내 길 그게 아니다. 다 진짜 했죠. 네. 걸음이 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유학하면서 이제 막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어디서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다 그 팩터를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손현주 팩터라던가 뭐 퍼라든지 뭐 PBR 이런 거요? 그쵸. 네네. 그런 걸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되게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걸 적용했던 게 보다폰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네. 했던 건데 네. 좀 또 벌었죠? 벌었어요. 괜찮게 벌었어요. 그래서 좋네. 그러고 나서
그게 번 게 아마 7월 30일인가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럼 대충 이때 좀 와 있네요, 지금. 네, 네. 그쵸. 네. 근데 한 1이틀 있다가 이제 뭐 일단 뭐 누구야 그 아저씨가 어쨌든 뭐 금리 내린다고 해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아, 파월 아저씨가 금리를 내리셨는데, 좋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 트럼프 아저씨가.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 트윗을 냈군요. 근데 그쵸. 이런 안타깝네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냥 수익만 좋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얘기 주신 그런 걸 썼었는 건데 이분이 말했던 그 MDD 최소가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서 네. 예. 이제 다시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데 근데 또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찾고 공부를 막 하고 하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게 독일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연락 닿고 닿아서 그쵸 사인한 책도 직접 주시고 제가 왜냐면 이북을 읽었었거든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북보단 그래도 진짜 책을 보는 게 좀 더 훨씬 쿨하고, 낫죠. 그렇죠, 그죠? 네, 네. 훨씬 네. 낫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직접 만나보고 막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막 깊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부님으로 모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던 중에 사부님께서 먼저 이제 그렇다고 하시면 뭐냐 자산 배분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셔서 사모님께서 그런 거를 컨텐츠로 한번 유튜브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해주셔갖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또 이제 오비 스튜디오 여기 펑크 나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촬영을 못했어요. 이제 그때 되게 죄송했는데 이제 이번 주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쵸. 촬영, 예, 네. 그렇죠. 사실 이 돈을 번다는 게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산 배분이 있고, 마켓 타이밍이 있고, 이제 종목 이제 선정하는 게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기본인 자산 배분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과제가 뭐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MDD 20% 이하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기. 뭐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갔는데 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부님 채널에 자산 배분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시는 그 동영상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말씀하셨던 게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몇 개가 있어요. 네. 라고 해서 그 포트폴리오 제가 하나씩 다 봤어요. 2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거기 뭐 그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등 그 20개, 30개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만들어준 그 포트폴리오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대충 어떤 게 이렇게 쓰였는지 어떤 자산들, 종류가, 네, 그죠? 어떤 네, 네. 자산들이 네. 쓰였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이것도 뽑아보시고,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와. 봤어요. 어떻게 네. 되는지. 그랬더니 제가 총 27개 자산이 사용되었고 네네네. 부주를 예. 나누면 뭐 네.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현금, 금, 부동산 네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제가 나름 이제 위험도 높은 순 위쪽에 있는 것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 낮은 순 밑에까지 했는데 네네. 이거 하고서 제가 저번에 한 달 전 정도에 이거 잠깐 여쭤봤을 때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 맨 처음에는 금을 여기다 좀 이제 리스크가 그쵸. 낮은 자산이라고 판단하시고 두셨네요. 그쵸. 네. 그랬다가 이제 그러면 금은 위험한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지금 위치를 그게 보통 이제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거기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있고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보면 대충 이 자산이 정말 리스크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이 가능할 건데 금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그 표준 편차도 20%보다 훨씬 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미국 주식이 한 15%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금이 표준 편차가 20% 넘어갈 거고 그리고 MDD가 미국 주식이 50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금이 62%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 있을 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위쯤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 위기 오면 금을 사라. 네. 뭐 아니면 뭐 엔화 사라, 뭐 네. 달러 사라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네, 네, 하잖아요. 그쵸. 예. 전 당연히 뭐 그런 거 검증해볼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항상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쇼크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그쵸. 금이 이제 그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크래쉬가 오면 금이 오르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그냥 멀쩡할 때는 금의 수익률이 정말 완전히 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뭐 10년 넘게 진짜 뭐 마이너스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현금은 리스크가 없으니까 가장 밑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주식이 채권보다 리스크가 더 높다는 거는 상식인 것 같고, 부동산도 이 둘의 중간 정도에 껴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저기 놔둔 거 맞긴 맞는 예, 그렇죠. 거예요? 이건 다 맞는 것 같고, 뭐 해외 주식과 미국 주식은 아마 해외 주식이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것 같고요. 변동성이 보통 좀 더 높아요, 미국 주식보다. 네. 그래서 이 좀 더 위로 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금 이놈은 그렇죠. 쫙 위로 가야죠.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27개 자산군을 나름대로 리스크별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셨네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이거를 다 한번
나름 이걸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쵸. 하는 게 네, 네. 다음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에 가가지고 이제 자산 배분을 하셨는데, 그쵸. 네, 네,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포트폴리오 이미지는 이랬어요. 네. 그 뭐냐 그 제가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뭐 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보수적으로 MDD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다. 네, 뭐 그러고 이제 뭐 항상 원숭이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 네. 그때 더 이렇게 돈 넣어갖고 공격적으로 바꾸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리세션이어가지고 한번 빵 하면은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놀리시고 뭐 그런 죽자,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죽자. 오케이. 예, 예. 죽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은 자산의 50% 정도는 현금이나 현금 동급으로 이제 자산 안전한 네네네. 자산, 예. 황금성이 좋은 애들 네. 그런 거를 좀 들고 있어야 되고. 그죠. 뭐 개인적인 계획도 뭔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네. 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현금, 금, 부동산 6개를 고려하되 내가 관심 있는 자산 엔화도 섞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일본에도 잠깐 있어갖고 네네네. 그 경제 위기가 오면 아까 금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네네. 엔화가 엄청 오르는 것도 경험을 해봐서 네. 그래서 엔화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섞어서 이따 말씀드리죠. 예. 그쵸, 그쵸, 오케이.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보겠다 하는 게 해가지고 이런 다음 식으로 해서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안전체인 포트폴리오라고 만드셨네요. 예. 네, 일단 뭐 안전 여기 제일이니까요. 뭐가 들어있나요? 예. 제가 이제 여기 넣은 게 5가지를 넣어봤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인데 미국 주식 중에서도 소형주. 왜냐면 확실히 소형주 팩터가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뭐 어쨌든 네. 그렇죠. 근데 밸류 팩터 그 여기 이제 좀 소형 가치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다 한 20%고 미국 그 채권 10년짜리, 10년짜리 25%, 그다음에 골드 15%, 뭐 네, N 15%, 네. 뭐 그다음 현금 25% 네, 이렇게 네. 갖고 만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CAGR 6.7%에 아, 이거를 72년부터 2019년까지 한 거의 50년 돌려보셨네요, 그쵸, 그죠? 예. 그쵸, 그쵸, 근데 하는데 그러니까 복리수익 6.7%하고 하고 그쵸. 예, 그리고 MDD도 마이너스 7.72%라서 와우, 예. 어? 엄청나게 낮네요, 그죠? 이 그죠?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이 정도면 뭐 그쵸, 예. 나쁘진 않네.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예. 이걸로 당연히 그 만족하면 안 될 거고 조금 더 이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좀 봐야겠다라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샤프 레이쇼도 0.68. 보통 이제 주시장에 투자하면 샤프 레이쇼가 보통 0.2에서 0.3 정도 나오는데 그거의 더블이네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럼 넘어가 보고. 네. 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야, 여기 딱 3년만 제외하고 매년 돈을 벌었네요. 85년부터. 그죠? 그쵸, 네, 네. 그쵸. 그래서 와우. 예. 근데 예, 그 예. 3년에 2013, 15년, 18년에 왜 하필 최근, 그죠? 마이너스인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13년에는 뭐 금이랑 엔화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이렇게 네네.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금이랑 미국 소형 밸류주를 줄이고 현금화 네. 국채를 오케이. 늘려볼까? 네. 라고 해서 이게 몇 %씩 늘리는 이제 그거를 좀 더 이게 다양화 시켜갖고 한번 테스트를 잠깐만. 해본 3, 거죠. 5, 7, 9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다음 들면은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네. 오케이. sorry. 예. 아, 그렇죠.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2014년, 15년, 18년에 좀 이제 박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을 잃었고, 그죠? 예.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각 자산들이네요. 그쵸. 예. 그렇죠. 이게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이제 저도 이제 늘 느끼는 건데 이 각각 자산들의 MDD는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56%, 48%, 41%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한 포트폴리오로 합치면은 MDD가 갑자기 10% 이하로 줄어든다. 되게 이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의 마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좀 더 공부해야 되는 영역인 네. 거죠. 그렇죠. 되게 묘한 거죠. 그리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게 뭐야? 아까 네, 네, 네. 말씀드렸던 3%, 5%, 아, 네네네. 7%, 뭐 9%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놈을 20에서 17로 줄었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네. 그 옆에는 뭐 5% 줄이고 그 옆에는 아, 그죠. 예. 그래서 그 줄인 만큼은 네. 이제 미국 채권을 더 넣는 아, 오케이. 네. 식으로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그 제일 처음에 제가 했었던 게 그게 이놈이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놈이죠. 이놈인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여기 1, 2, 3, 뭐 5 4, 5죠? 네, 네. 그렇게 된 게 이제 A, B, C, D, E 이거를 그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복리수익은 조금씩 줄어들고, 네, 네. 그쵸. 네. 그랬더니 포트폴리오 1의 C, 그러니까 이게 7%씩 변동시킨 게 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3이네요, 그죠? 그쵸, 거기 3이라고 써져 있는 6.2에다가 5.74가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딴 놈들은 한마디로 좀 CAGR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오케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때 계산해 네, 본 게 네. 이 표인데 네. 뭔가 샵 지수도 가장 높고 0.69.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네네네. 예. 그렇게 되고 샤프도 제일 높고 그래서 네. 이거를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그때 보내주셨죠, 그죠? 보내드렸죠. 예. 그래서 보내는 거 딴지 났죠, 그죠? 그쵸. 이런 식으로 딴지를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청나네요. 어떻게 5%가 나오냐 해가지고 했고 근데 어떻게 5% 나와요? 그거 하니까 답변을 하셨겠죠, 이제 모르고 저는. 그쵸. 원숭이 가재.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이제 그쵸.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제 게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가 이제 거의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 일본 엔 유럽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백주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 이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엔화가 이제 막 폭등하고 이제 당시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1엔이 당시에 뭐 10원이었는데 뭐 20, 그때 제가 20원까지 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네. 원이랑 엔만 네, 네, 기억하는데요. 네. 제가 한 2008년 한 7월 6월까지만 해도 한 700원이면 아, 700원에 뭐 100엔 네네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네네네. 그게 엄청 올라서 한 1,500, 1,600원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그거를 보셔가지고 이제 그래 엔화는 아마 이제 그 리세션이 오거나 이제 경제가 매우 나쁠 때 확 오르는 자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그게 원화 대비는 맞는 것 같은데 달러 대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달러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그 1원 1달러가 뭐 900원인가 뭐 그랬을 텐데 그게 뭐 1,500, 1,600원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 엔화나 미국 달러에 투자를 해놨으면 해충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달러와 그 일본 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충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가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카톡에 이렇게 남긴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준 씨가 하신 말이 그러면 엔화에 넣은 돈을 채권으로 돌릴까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JOY 그러니까 일본 엔과 미국 달러 그러니까 요거의 장기 수익은 0%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수익이 사실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엔화에 투자하는 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버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요. 그게 그쵸. 이제 이건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 조금 더 네, 뭐냐 그 트레저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네네, 그 뭐냐 N에서 돈을 다 뺀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없죠. 이제 네. 채권으로 다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지금 여기 간 거군요, 그죠? 네, 그쵸. 일로 간 거죠, 다 그죠? 네, 네, 버려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저번 네, 거였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여기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쵸. 복리수익이 좀 올라갔네요, 그죠? 네, 그쵸. 네. 오, MDD는 조금 더 나빠지기는 했는데, 근데 1% 정도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샤프는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네, 네. 그쵸. 그래서 뭐 일단 왜 그렇게 됐는지 브레이크다운을 봐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게 브레이크다운을 이거죠, 그죠? 네, 그쵸 네. 본 거죠. 그래서 뭐냐 뭐 1994년, 98년, 2018년 정도가 뭐 MDD가 더 컸다. 그래서 뭐가 더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요때군요, 그죠? 그쵸.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N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포기 못 하시는군요. 포기 오케이. 네. 보니까 94년이랑 그죠, 여기 뭐, 99년에 깨졌는데 여기 뭐 희한한 단어 나오네요. 네, 그죠? 네, 네. 94년이랑 99년에 깨졌는데 근데 94년은 99년이 희한하게 N은 올랐네 싶은 거예요. 그래요? 네. 달러 안 올랐어요,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N이 올랐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 N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네. 그래서 그죠?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냐 포트폴리오 아까 네. 2하고 3에서 네. 각각 채권에서 뭐 5% 10%더 빼서 네, 채권 드셨는데, 예, 그쵸 예. 그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엔화를 빼니까 이제 수익도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MDD도 조금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쵸. 그런데 그런데 일단 네, 제가 브레이크다운은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MDD가 일단 커졌으니까 왜 커졌는지 봐야 되니까 네, 봤더니 94년, 98 여기 보이시면 네네, 94년, 예, 99년, 2018년에 안 네, 좋았는데 왜 네. 안 좋았는지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전 성애자니까요. 네. 그 애는 또 네. 올랐네 보이는 거예요. 94, 99, 2018년에 엔화는 또 잘 나갔다 이거죠. 그쵸. 미국 달러 대비해서, 그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오케이. 조금만 어, 거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쵸. 이제 네. 거기서 다시 이제 채권에서 돈을 빼갖고 N에다가 조금씩 깔짝깔짝 50% 5% 10% 이렇게 N에 넣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엔화에 자산의 15%를 넣었다가 그쵸. 그거 왕창 빼가지고 다시 채권에 넣었는데 그쵸. 거기서 또 지금 빼가지고 엔화에 다시 넣는 거죠. 그쵸. 그죠? 네. 그렇게 그걸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본 게 제일 처음 아까 플레인 했던 게 네네. 이거고 이제 예. 지금 제가 좀 깔짝깔짝 해본 게 2랑 네. 3 포트폴리오 2랑 3인데 그렇죠. 네. 뭐 CAGR 대 MDD 비율이라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죠. CAG가 요거고 그쵸. MDD가 이거죠. 그죠? 그걸 네네. 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 아. 1의 C라는 자산 배분이 좀 더 끌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렇죠. 그거를 한번 까먹으셨을 테니까 이게 어떠냐 하면은 이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여기 1과 C 요거네요, 요거. 그쵸.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포트폴리오지? 요겁니다. 예, 그렇죠? 그쵸. 요거를 봤는데 그래서 그게 더 예. 나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안전제 그 왼쪽에 있는 안전제일 네네, 포트폴리오 요거, 제일 네네. 처음 거 그다음에 네. 그 지금 레비전 1이라고 되는 오른쪽 게 네. 지금 1의 C를 갖고 온 건데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이거죠, 그죠? 네, 네. 그 결론이 그거는 아니고 그냥 네. 이거 이상은 좀 혼자 못할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시즈널리티 막 11월 4월 이렇게 해보고 네네네. 싶고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이상은 제가 좀 그 뭐냐 그렇죠. 그 네, 네. 사우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아, 일단 네네. 스탑하는 걸로. 아, 오케이. 네, 과제는 여기까지 일단 그렇죠. 적어온 걸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추천해드리는 이제 4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안전 제일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4계절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식의 30%인데 얘는 13%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금은 비슷한 것 같고요. 뭐 8% 정도인데 원자재는 빠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한 80%가 이제 채권과 이제 뭐 엔화랑 그리고 현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안전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좀 안타깝겠지만 이제 미래 수익은 요 6.7%보다 조금 더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런 놈들 10년 채권이나 이제 이런 그리고 뭐 엔화에서 나오는 이제 이자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캐시도 좀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미래의 그 수익은 6.7%보다는 좀 더 적을 것 같다. 근데 아마 MDD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네. 해주신 부분이 많았던 게 제가 네. 이거 하고 나서 최근에 한 10년을 이걸로 돌렸으면 수익이 어떻게 났을까라고 네.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 해보셨군요. 근데 제가 뒤에 나오네? 안 나오죠? 네, 네, 그건 네. 그거 안 했는데 뒤에 제가 그거 보이나? 나중에 해보고 나서 네, 네. 본 게 한 뭐 수익이 막 시리즈 2% 3% 그죠. 네, 네,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그 조금 더 수익성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더 했어요. 근데 일단은 네네네. 뭐 해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좀 그렇죠. 계산을 해봤다는 해봐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죠. 일단 이 포트폴리오는 거의 깨지지 않는다. 정말 이제 극보수 포트폴리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쵸. 네. 저라면 그래도 아마 좀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였을 것 같아요. 아마. 예. 전 엔화 빼고. 예. 엔화 빼고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사람의 의견은 다 다른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요번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진짜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자산 배분을 머릿속에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머릿속에만 금 좀 사놓고 뭐 좀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종합을 해보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건 생각해봤는데 그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는 결론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될 분야라는 걸 좀 더 느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보시니까 그냥 그 막연한 거보다 이제 뭐가 훨씬 좀 어렵긴 하죠. 근데 뭐 네, 왜냐면 머리에서 연기도 좀 올라오시고 올라옵니다. 네, 네, 왜냐면 네, 네. 막 그 뭐냐 솔직히 말하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 샤프 그 지수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뭐 팩터도 바꿔야 될 게 좀 많고 그래서 좀 머리가 입체적으로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 샤프 지수가 가장 좋다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과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몇 개 이제 파라미터를 바꿔보시면서 이제 요거를 바꾸면은 대충 이제 이런 결과가 대충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걸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을 줄이니까 MBD가 확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이거 하면서. 그쵸. 이런 그렇다고 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뭐 예를 들면 요 비중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옵티멀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건 뭐 원숭이가 그냥 한 거니까요. 눈 감고 한 거니까. 예. 눈 감고 한 거지. 원숭이가 머리에 이렇게 연기되면서 한 거지만. 그렇죠. 저도 뭐 지금 인간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뭐 누구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할 말씀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또 이거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이거 좀 해보고 느낀 거는 지금 사실은 이거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주식도 계속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생각한 거는 조금 더 큰 산으로 큰 숲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좀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백주 씨가 하시는 이제 투자 전략은 제가 하는 전략들과 보통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요. 그거 그렇죠. 네. 예. 그